이번에는 선생님들이 제 블로그에 많이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옆에 계신 대훈 선생님과 함께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10개 조금 넘는 질문들을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 3학년인데 지금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사범대생이라고 하시면 이미 지금 학부 수업을 듣고 계시는 게 곧 이제 시험 문제랑 거의 직결이 되니까 우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하셨던 것들 집중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이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름방학 때나 이제 방학 때 인강을 추가로 듣는 방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직이수의 경우에는 사범대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공 공부 지금 학부 공부하시는 거 충실하게 하시고, 대신에 교육학이나 이런 부분이 사범대생들에 비해서 조금 수업의 커리큘럼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리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인강을 듣는 걸 추천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3학년이었다라고 한다면 교육학은 휘발성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은 교육학은 하지 않고 전공 공부를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후배들이 이런 질문하면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놀 수 있을 때까지 다 놀아놓고 몰입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그때 달려라. 암기 베이스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뭔가를 앞서서 하기보다 놀 만큼 놀아놓고 맞아요. 시험에 뛰어들어라 라고 추천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왔어요. 독학, 직각, 인강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자신의 성향을 조금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성격상으로는 직강을 무조건 추천을 하고요. 저는 이제 오래 공부를 쉬었다 보니까 이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학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강을 갔던 거고, 학교 공부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면 독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인터넷 강의로 다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본인의 완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인강을 들었을 때 완강을 잘 할 수 있겠다 파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강 듣지 마세요. 늦잠 주무시는 분들 조금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댁이 너무 멋인데 학원까지 막 1시간, 2시간 걸리면서까지 와야 되나? 멀리서도 그 2시간 아껴서 차라리 네. 인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출결, 지각이나 결석에 자신이 없는 분은 네. 직강은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임용 공부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학과 전공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교육학은 이제 나중에 시작해도 금방 좀 따라잡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공 공부를 먼저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전공 만점 받으면 시험을 붙을 수는 있는데 교육학 만점 받으면 시험에 못 붙으니까 이렇게 전공 먼저 조금 더 딥하게 파고들고 교육학을 조금 더 뒤에 와도 괜찮다. 7, 8월 여름 되면 좀 너무 덥다, 맞아요. 힘들다, 슬럼프가 온다. 멘탈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수험 생활을 다시 돌아보면 수험 공부할 때 운동을 좀 같이 했을 것 같아요. 몸이 힘들기 때문에 멘탈도 같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녁 식사하고 바로 책상 앞에 앉지 않고 그냥 산책 조금이라도 하고, 직강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면 뭐 버스 한두 정거장 앞에 내려서 이렇게 가볍게라도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 사진 보니까 바디 프로필 찍으셨더라고요. 지금 화면하고 너무 달라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은 공부하시는 동안 운동 안 하셨으면 네. 어떻게 잡으셨어요? 멘탈이 무너지는 이유가 원대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니까 멘탈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한 달에 뭐 이만큼 해야지, 6개월에 이만큼 해야지라는 목표가 없었고 그날 할 것만 했다 보니까 사실 멘탈이 막 무너진다 이런 느낌을 잘 받지는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저한테도 이런 걱정되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먼 미래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집중이 안 되는데 앉아서 좀 버티기보다 오케이 오늘 쉰다, 이게 쉬는 것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쉬다 보면 이제는 공부해도 별로 안 억울할 것 같은데 라는 때가 오더라고요. 저는 하루 이틀 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하기 싫으니까 오늘은 그냥 푹 쉬어야지 하고 아예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도 저한테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스터디 꼭 필요할까요? 나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알면 굳이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스터디를 교육학도 전공도 했지만 하다 보면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스터디를 반드시 해야만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스터디를 안 한다고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스터디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훈님이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뭐 내용을 공유하는 것만 스터디는 아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것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스터디도 있을 수 있고 기상 스터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스터디가 있는데 저는 나 혼자서는 안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스터디를 만든 거기는 해요. 근데 대신에 같이 직강을 들었던 수강생들 중에 마음이 맞았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됐던 거고 임용시험 커뮤니티 카페에 가보면 스터디 구인글을 올리면 금방금방 연락 오거든요. 직접 만나는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사진 찍고 인증하거나 그런 것도 다 스터디의 일환이니까 너무 내용 공유하는 스터디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목적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에 맞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소소하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임용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세부적인 것 같고 정답을 저렇게 써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교과서, 뭐 원서가 될 수도 있고 강의 교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달달달달 토시 하나 빠짐없이 외워야 될까요? 저는 굳이 토시 하나까지 다 외워야 할까라는 생각이기는 해요. 교육학은 키워드 채점이다 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제가 문장으로 외웠던 건 제가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문장 자체를 외우고 그대로 인출하자라는 생각으로 외웠던 건데 그게 어렵지 않으시면 내가 키워드만 알고 그거를 현장에서 문장으로 잘 만들 수 있으면 키워드로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고요. 전공도 이제 마찬가지로 프리 과정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못 썼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 맞는 거 보니까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학은 조금 그래도 키워드 중심으로만 외웠다고 하면 전공은 조사까지 외우긴 했거든요. 제 전공 같은 경우는 80점, 90점이 커트라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50점, 60점 커트니까 전반적인 게 맞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점, 1점이 좀 소중했던 것 같아요. 번역된 책들이잖아요. 이 원서들이 다 외국에 있던 학문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옮겨놓다 보니까 이걸 내 식대로 해석하면 틀릴 수도 있겠다. 원서에 써있는 조사로 외웠어요. 그대로 외우니까 그럼 답을 쓸 때 저는 좀 확신을 갖고 쓸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저 전공 중에서 교과교육론은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외웠던 것 같기는 해요. 거기서 점수를 무조건 잘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암기를 모든 과목을 진짜 100%로 암기하는 건 불가능이잖아요. 맞아요. 시험 범위도 너무 넓고 내가 필요하는 것, 강점을 좀 갖고 있는 과목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외우고 그 외의 거는 조금 힘을 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모든 합격생들도 그렇고 어떤 교수님이나 강의에서나 계속 말하는 건데 기출분석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기출분석 하셨던 팁이 있다면 조금만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학의 기출을 활용을 했던 건 이제 암기를 인출하는 연습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기출 문제는 굉장히 정교화된 문제인 거잖아요. 이런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출하는 용도로만 봤지 이걸 바탕으로 분석을 했다는 없었어요. 전공은 기출 분석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출을 기준으로 앞뒤 개념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이 기출이 다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까지도 예상을 해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를 시험 전까지 뭔가 회독이라고 할까요? 몇 번이나 해보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공은 5번 이상 본 것 같고요. 교육학은 진짜 문제 흐름, 문제 트렌드 정도 파악하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제가 좀 멋대로 예단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나왔으니까 이거 안 나오겠지.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기출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교육학을 그냥 가볍게 풀어보는 정도? 이런 개념들을 찝구나 얘네가 그리고 객관식은 지엽적인 게 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논술에서 안 물어볼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구경만 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전공은 저는 한 20번 이상 풀었던 것 같아요. 파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풀어보는 거, 반복해보는 거 그러면서 뭔가 그 흐름을 익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 있으신가요? 반복을 하다 보면 안 보이던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올해 나온다면 얘가 어떻게 나올까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여러 번 보고 그 문제를 분석해보고 앞뒤 개념도 분석해보고 이 개념에서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 안 물어봤으니까 물어보겠지라고 연결하는 그러한 과정이 조금 필요한 거지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 번 보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기출 문제를 다시 봤던 이유가 2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가 책갈피처럼 중요한 부분이 계속 약간 그 마크가 찍히는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질문을 봤어요. 문제에서 이런 답을 요구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구나. 왜냐면 저는 모의고사 풀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답만 보면 내가 아는 답인데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걸 물어본 거였어? 근데 그게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다 보면 이 시험의 형식에 좀 익숙해져서 이 질문 지금 나한테 이거 요구하네 하면서 쓸 수 있었고 나중엔 공부할 때 그 답을 보면은 그 질문이 떠올라요. 이거 몇 년도 몇 번 문제인데 라고 떠오르기까지 하더라고요. 기출을 많이 본다는 게 이 시험의 어떤 그런 포맷과 친해지는 느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모의고사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접하다 보니까 문제풀이에만 너무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안 나고 이게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만이라도 이론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방향이에요.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게 그 해에 그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모의고사로 나올 테니까 다른 이론을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이 기억이 좀 잘 나더라고요. 아, 나 이거 저번에 틀렸는데 이러면서 진짜 시험 가서 안 틀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모의고사에서 틀리고 공부를 더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우님께서는 어떻게 모의고사를 활용하셨는지 그 방법도 혹시 궁금합니다. 모의고사의 문제는 안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는 시험 환경과 똑같이 연습하는 용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않았고요. 등수에 연연하지 않기가 어렵죠.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등수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자기한테만 알려줘요? 네, 본인한테만 알고 있어서 제가 남들 점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안 가질 수 있는 모르는 거니까 어땠어요 등수가 이렇게 갈수록?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 올라갔던 이유가 전에 힌트를 주시거든요.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왔다. 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알잖아요. 아니까 좀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점수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저는 시험의 난이도가 쉬우면 제 등수가 떨어지고요.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제 등수가 올라갔어요.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실제 제가 봤던 시험이 난이도가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등수가 밀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강한 어떤 시험 스타일이 뭔지도 약간 좀 배웠던 게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까지 치르고 나면 이제 1차 시험이 있을 거고 1차 시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또 2차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네. 2차 시험 준비에 대한 팁이 좀 있을까요? 자기만의 교직관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시험도 예기치 못한 문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건 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교직관을 잘 세우고 딱 1번부터 이게 뭐지 싶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면접 1번부터. 안 되겠다. 여기 그냥 내 이야기 하고 나와가지고 연습대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 자신의 교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관이라도 녹여서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교직관을 지금 공부하시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훈님이랑도 저희가 면접 컨설팅에서 찾아와 주셔서 만날 수 있었는데 네. 첫 번째 시간에 진짜 교직관 잡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교사 왜 하고 싶어요? 어떤 교사 되고 싶어요? 애들한테 뭐 주고 싶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활용하셨던 교직관이 어떤 거였나요? 그 당시 경기도 면접 1번 문제가 우리 학급의 인성 브랜드 만들기라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뭘 물어보는 걸까 싶었는데 우리 학급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이제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고 지금도 이제 그 마음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서 어찌어찌 잘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준비 관련한 팁으로는 이렇게 교직관 중요하다. 그래서 교직관을 잘 준비해 둔다면은 실제 면접에서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2차 준비를 1차 시험 이후에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차 시험까지 합격하시고 실제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네. 최종 합격 소감은 어떠신가요? 정말 얼떨떨했어요. 선택했던 학습 방법이나 학습 전략이 올해 시험 트렌드와 그 전략이 잘 맞았어서 운이 좋게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최종 합격 딱 네 글자 봤을 때 너무 얼떨떨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 발표 다음 날이 바로 설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날 때 이제 친척분들 만나면서 그때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기분이 진짜 좋으셨겠네요. 너무 그라데이션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대우님이 딱 그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고 할 때 전 분명히 대우님한테 쌤 합격했네요 라고 진짜로 왜냐면 면접도 너무 잘하셨고 1차 시험 성적도 플러스 6이었잖아요 커트에서 점수도 너무 좋으셨고 수업 실험 안 봐도 너무 잘하시고 선생님 합격하셨어요 가서 잘 재밌게 하고 오세요 선생님 이야기 많이 하고 오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최종 합격하시고 연락도 주고받게 되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Q&A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지금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작년에 학교 현장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뭐 고작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아이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들은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그냥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고 선생님 이름 기억해주는 거에 되게 좋아하고 그 초콜릿 같은 간식 하나에도 되게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나이 때에만 가질 수 있는 순수함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미래에 만나시게 될 아이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선생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하루하루 주어진 공부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저희 어렵게 모셔온 강대훈 합격자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